이게 거의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 마이크로폰이 워낙에 지향성이 없고 오토게인 컨트롤이 돼가지고 이게 잘 들어가더라고. 물론 ADC가 걸리니까 노이즈도 같이 커지긴 하지만 그래도 뭐 듣기는 좀 마이크 안 듣고 하려고. 그냥 합시다. 이게 전력응답 있잖아요. 아까 그건 거예요. 이제 90도 이상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 아까 여기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면 돼. 네, 그래서 홀 수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력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파워로. 실험치 값으로. 그리고 이제 2차, 4차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칼라적으로 봐야 돼요. 위상이 딱 같아지기 때문에. 음압이 2배가 되면 6dB 커지는 건 아시죠? 왜 6dB 커지죠? 그러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트 파워 크로스오버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콘스탄트 파워하고 콘스탄트 프레셔하고는 다른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거는 다르죠. 마이너스 3을 볼지 마이너스 6을 볼 건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그러면 내가 이게 0도에서 들을 때 하고 이쪽에서는 또 미상차가 사이에 생기니까 이게 또 다르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엄밀히 보면 그렇거든. 이때 떨어지는 거리가 너무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이제 여기 설명하는 것들은 거기까지는 바라보지 마라. 그냥 아까 1차, 3차면 마이너스 3, 그 다음 2차, 4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6dB로 그래도 내가 정축에 뒀든 비축에 뒀든 물론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 사실은 좀 그게 엄밀히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뒀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까지는 고려 안 하고 설계하는 것들이 이 양반이 이제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론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지. 그게. 위상 개념은 내가 어디에 두냐가 위상차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조달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예를 들면 2만원한데 트위터 여기 목방에 있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최대한 붙여서 이렇게 놓았다고 하면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는 1차, 3차냐, 2차, 4차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6이냐, 마이너스 3이냐, 파워로 맞출 거냐, 프레셔로 맞출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설정된다는 거지. 프레셔로 맞추는 거는 2차, 4차에서 많은 링크 릴리 LR 필터라고 그래요. 링크 릴리 약자 되면 L하고 R이니까 LR 필터라고 그러고 버터홀스는 BW 해가지고 버터홀스니까 BW 쓸 거냐, LR을 쓸 거냐 정해집니다. 아시겠죠? 투웨이 크로스오버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한 거는 뭐까지 이야기했냐 그러면 이게 이제 소리가 위상 차이가 난다. 뭐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했고 이게 기울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역할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잘라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만큼 많이 잘라주는 거잖아요. 6옥타브 기울기를 많이 줄수록 좋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부품값이 많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상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두 번째 아까는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임피던스를 플랫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임피던스 보정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외에 들어가는 거죠. 소위 말해서 얘가 전부 다 4옴이면 좋겠는데 이게 막 줄렁이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특성도 이상하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덕턴스가 어떤 놈은 많은 놈도 있고 인덕턴스가 적은 놈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덕턴스 많은 놈은 나중에 해줄 때 별로 좋지는 않더라. 실제로 해보면. 이것도 인덕턴스 되게 많은 놈이거든요. 내가 이거 CR 필터를 안 넣었어. 그래서 별로 안 좋아. 꺾인 얘기에서 푹 틈에서 날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크로스오버 내려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꼭 이 분할 진동이 생기면서 이런 놈들이 꼭 있어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있다고 이게. 나중에 뭐 어쨌든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2차로 걸어주더라도 이게 솟는 거예요. 이게 아까 이렇게 솟았으면 뭐 이렇게 솟았어 이렇게 솟았는데 그럼 요거 내가 정기적으로 꺾어져 버리면 물리적으로는 요렇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되겠잖아. 그죠? 꺾여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더라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생기게끔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이제 임피던스 보정회로 있잖아요. 인덕턴스 보정회를 싹 깔아주면 저게 싹 없어지고 소리가 차분하게. 나도 이거 그거 안 넣었어. 이거 만들 때 이 교육용으로 이것 때문에 만들었어. 이런 교육 때문에 만드는데 아씨 이게 뭐 7만 원 그러고 뭐 계속 돈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싫어 이제 안 해 이제 더 이상 돈은 필요 없다. 여기서 끝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또 전야 코드에서는 탈 수 없는 노릇 하시고 국산은 그냥 2,000원짜리 뭐 국산 콘덴서라도 딸 걸. 아 이렇게. 아쉬워요. 근데 들어보면 소리 괜찮아요. 나는 절대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1차 월트워스 필터예요. 이제부터 쪼르륵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감상을 하시면 돼요. 감상을. 보세요. 이제 많은 그림이 나올 건데 그림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요. 1차부터 월스에다 아까 6dB 떨어지는 거랬죠. 그 2차부터 월스를 갖다가 이거는 전역 통과이면서 그 크기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안 바뀌면서 제소 위상 특성을 가지는 유일한 네트워크인 거야. 그러니까 크기 특성도 완벽, 위상 특성도 완벽하고. 야 이거 최고 좋네. 그래서 이게 50년대까지 이제 이게 신이 만들어준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썼던 거지. 그래서 이런 사각파가 들어가면 딱이 들으면 완전히 사각파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어떤 여기서 이런데서 어떤 이상한 것도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나오는 거야. 크기 위상이 완벽하니까. 임펄스가 들어가면 두 개 임펄스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위상 왜곡도 0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개가 지금 똑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까 트위터가 오프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나쁜 쪽으로 가. 이게 딱 이상적으로 있잖아요. 도달하는 시간 딱 같을 때만 좋고 조금만 다르면 확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1차 필터는 안 써요. 이런 거. 버텨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신앙처럼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있으면 이제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좋은데 이론적으로 이게 이제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3. 더해지니까 이게 평탄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올패스 필터라는 거예요. 평탄해지는 거. 마이너스 3이라는 지점이라는 거고. 왜냐면 1차 1차니까 트윗하고 오퍼 사이에서는 90도 이상차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3dB를 크로스오버를 시켜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나 이거는 또 극성을 반대로 하거나 바로 하거나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하고 나오죠. 그렇죠? 이 두 개가 항상 90도 이상 차 생겨요. 다 90도죠. 이게 90도잖아요. 90도. 이게 90이 0하고 90이잖아요. 그렇죠? 0하고 90, 이게 90, 다 90이라고. 이건 1로 가죠. 이건 밑으로 오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는 전류를 먼저 내주고 하나는 전류를 나중에 내주고 했잖아요. 이건 뒤로 가고 이건 먼저 간다. 그래서 데이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토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그룹 디레이딩 특성인데 요것도 이렇게 평탄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는 뭐 평탄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15도로 꺾인다 그랬죠, 그렇죠? 1차니까 이거는 그대로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고 하면 이 그림이 뭐냐고 하면 한 1인치 있잖아요. 트윗하고 오퍼를 갖다가 있잖아요. 1인치라 같으면 한 2cm, 2.5cm 정도 조금 차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확 달라지는 거죠. 엉망으로 바뀌죠,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위성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어디도 쓸데기가 없다는 거지. 이게 조금만 바뀌어버리면 그 특성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걸어줬어요. 74 마이크로 세컨드죠, 그렇죠? 한 2인치 정도 이제 해준 거예요. 5cm도 떨어뜨리고 지금 이게 5cm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특성이 완전히 또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더 이상은.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상적인 값이라는 거지. 차이가 더 많이 생기면 있잖아요. 뭐 더 출력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폰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만 딱 재면 좋겠다 나오겠죠, 그렇죠? 만약에 딱 맞다고 하면 이게 좀 트위터가 좀 뒤로 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조금 맨날 이것만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피커를. 요것을 이렇게 되면 확 달라져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게 차이가, 이게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너무 안 좋게 나옵니다. 이게 보니까 마이너스 5dB 막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좀 어떤 사람은 이게 뭔지도 몰라. 마이너스 5dB 해가지고 뭐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2dB 이내에 들어오는 스피커를 만들 수는 없겠죠.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맞고 오는 녀석 있잖아요. 내가 말고 있잖아요, 그렇죠? 1차 바닥 맞고 오는 이 녀석들이 이미징에 중요한 미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 나쁜 쪽으로 가. 이렇게 이거는 이제 147 마이크로 세컨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는 147점 이건 2인치 이게 5cm구나. 이게 147 마이크로 세컨드 같은 경우는 2인치 정도 이렇게 이게 이제 5cm. 이거는 그 10dB 가지고 확 차이 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1차 필터가 이런 식으로 차이를 딜레이에 대해서 있잖아요.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버터버스는 드라이브 배치에 매우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6dB밖에 안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트위터 이런 공명이 그대로가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소리가. 내가 그거 없애주려고 지금 크로스 네트워크를 쓰는 건데. 그래서 그리고 드라이브의 왜곡을 막기 위한 감차율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음향 방송도 기울어지죠. 15도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1차 버터버스 많이 사용하지가 않는데 뭐 일부 오디오 외관은 신앙에 걸 정도로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 그 사람 논리는 그래요. 신호가 나갈 때 제일 작게 걸린다는 거지. 그렇죠. 뭐 특성 찍고 되는 게 적재니까 제일 좋은 소리 낸다는 거예요. 그 말은 틀린 이야기는 하나도 아니지. 우리가 쓰고 있는 RLC라는 그런 패시브 네트워크들이 이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런 거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버터월스로 가는 거예요. 2차 이제 버터월스예요. 버터월스라는 건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죠. 근데 2차는 버터월스 쓰면 안 된다 그랬지. 버터월스 쓰면 3dB 뽕 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올패스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서 보면 이게 솟죠. 두 개 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쏟아보니까 3dB가 커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림 실점이 둥글 보니까 그렇지. 이건 올패스가 아니라고. 이거 원래 마이너스 6을 됐어야 됐는데, 그렇죠? 이제 위상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요거 항상 보세요. 이거는 0이죠. 그러면 트윗하고 고프가 동시에 도달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이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항상 180도 차이 나죠. 180도 이렇게 그렇죠. 다. 기량차가 그렇지? 7.23 보니까 이게 180 하니까 극성만 뒤집어주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룹 뒤에는 아까보다 조금 안 좋죠. 너무 솟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어쨌든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플러스 3dB가 생긴다. 응? 생긴다라는 거고요. 이제 74 마이크로 세컨드만큼 딜레이를 걸어줬어요. 이거는 이제 한 1인치 오프셋 시켜준 거예요. 1인치 오프셋 시켜주니까 뭐 아까보다는 영향이 덜하죠. 아까 그 1차 필터 같은 경우는 저 넓은 데까지 확 더러워졌잖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 서로 겹치는 게 적어지기 때문에 2차니까 기울기가 좀 급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 대형관 좁은 대형관 됐죠. 아까 같은 게 1차니까 여기서부터 밑까지 막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1차 쓰면 별로 안 좋다고. 조금만 이게 2cm만 차이 나더라도 트윗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차이가 크게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147은 이게 이제 2인치가 차이 나면 이렇게 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아까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3dB를 높았는데 있잖아요. 3dB를 높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안 되고 잠깐만 보면 여기서 봐야 되겠다. 여기서 이 3dB 높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야? 버터월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좀 더 빨리 떨어져. 이거 좀 더 빨리 떨어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벌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튀었던 게 내려갈 거잖아요. 그게 뭐겠어? 그게 링클빗이 이렇게 에러를 붙어요. 근데 약간 다른 거예요. 이렇게 벌려줘가지고 계속 그런 기법이 나와. 원래는 예를 들면 얘가 1kg고 뭐 예를 들면 뭐
이 지점가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이게 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더 내려갈 거잖아요. 그럼 이게 좀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얘는 갖다 1.2배 높여주고 얘는 0.97배 낮춰주고 좀 벌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맞추는 기법들이 좀 많이 써. 그러면 적어도 이 피해량이 좀 줄어드는 거니까.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좀 벌려주는 거. 튈 때 많이 꺼지면 좀 좁혀주고 두 개를. 자, 그래서 이런 그 민감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딜레이 타임, 이제 코헤런트하지 않은 거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까 5cm 차이 날 때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 6dB 결합될 때 합쳐진 것과 평탄해 보인다 이야기 나왔죠.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게 좀 평탄해진 쪽에 있을 때, 그렇죠? 어떻게 되냐고 하면 보세요. 이게 1300이고 769잖아. 아까하고 약간 다르죠? 아까는 얼마였어요? 아까는? 이게 1000이고 1000이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1000이었는데 1000으로 맞춰졌는데 얘는 한 300 정도 더 위로 올라가고 얘는 한 좀 밑으로 내려왔죠. 300 정도 그렇지. 내려오니까 이게 좀 벌어져가지고 얘가 이제 좀 이렇게 맞춰주는 기법도 있어요. 이렇게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보정이 가능하다. 이런 방법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니까 이게 이제 아까 5cm 정도 이렇게 서로 차이 났을 때, 트위터 호프가 차이 났을 때, 뭐 그것도 없는 좀 이렇게 좀 그래서 좀 완벽하게 평탄한다 만들 수는 없지만 얘가 그렇죠. 없지만 물리적 혹은 정기적인 지연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있잖아요. 내가 약간 벌려주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좀 좋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물리적인 딜레이를 고친다라는 말은 저기서 어떻게 할 거야? 다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때는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값 있잖아요. 콘덴서하고 코일 값만 약간 바꿔가지고 약간 벌려주면 그래도 좀 좋게 가는 거라는 얘기죠.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게 하도 그림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2차 링크 릴리예요. 이제 마이너스 6이죠, 그죠? 마이너스 6. 그렇죠? 이 마이너스 6dB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있잖아요. 이게 전염통과 필터야. 크기가 안 바뀌죠. 그렇죠? 평탄은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미크 릴리 필터가 짱이야. 이게 새로운 강자인 거예요. 나중에 알겠지만 그 MTM 방식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가상 동축도 옛날에는 버터워스가 지금 다 링크 LRP가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도 그래 스피커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내가 대학원 시절 때도 그 주방한테 물어보면 LR 필터를 하면 돼요. 막 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근데 왜 하면 되는지 물어보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줬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LR 필터가 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유닛이 만약에 서로 비대칭적으로 교류가 있는 놈이 있다고 하면 LR을 자시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죠. 이쪽에서는 버터워스 1차로 주고 있잖아요. LR 4차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건 뭐 어쨌든 그래서 이건 이제 마이너스 6으로 가죠. 이게 마이너스 6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더해주니까 평탄하게 갔죠. 어떤 데는 왜 마이너스 6, 어떤 데는 마이너스 6이지? 왜 그런다 그랬어? 왜 어떤 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라고 그랬어? 위상차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그렇죠? 위상차가 90도가 생겨버리면 RMS 적어도 접근하기 뭐 시로치 개념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이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물어본다고 하면 위상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지. 위상관계가 대답 못해도 돼. 괜찮아. 다음부터는 이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2차니까 일단 180 상차가 생기죠. 그런데 이제 쉐입이 조금 다르죠. 쉐입이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거는 똑같은 거 2차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뭐 아니 뭐 2차면 요거하고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2차라고 뭐 회로가 더 많이 들리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2차일 것이며 그러면 이게 2차잖아요? 그럼 언제는 그러면 버터걸 쓰고 뭐 언제는 리퀴지라는 거지. 이 두 개 값이 다른 거죠. 약간씩.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두 개 값이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은 똑같아요. 이게 뭐 특별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컷오프를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다는. 그렇죠. 이 두 개 값이 이제 어떻게 컷오프 지점을 어떻게 잡느냐는 거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웃기는 거는 내가 버터볼스로 막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어. 근데 시장에 가보니까 그 값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 비슷한 거 사달면 갑자기 버터볼스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가 있을 수도 있고 가서 없는데 뭐 어떡해.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 따로 시장은 따로 넣는 거지. 없을 때는 직백렬로 해야죠. 내가 한번 얻어맞았어요. 그렇게 하면 돼. 이제 없을 땐 직병렬이 있대. 코일로 직병렬로 막 해가지고. 아니 코일은 좀 쉬워. 사실은 코일이 이제 풀고 감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콘덴서가 이게 이제 콘덴서일 때 직병렬이 쓰는 거지. 나중에 콘덴서를 병렬로 해주면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요. ESR 떨어지죠. 직렬 저항도 없어지고 인덕턴스 값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작은 거 사가지고 여러 개 병렬로 붙이는 게 좋아. 콘덴서는. 그래서 콘덴서 위에 콘덴서 또 붙이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좋아. 이 콘덴서 아까 5만 원 샀다 그랬어요. 아 7만 원인가? 이 콘덴서가 여기 이거보다 더 비싸요. 좋은 거는. 스피커를 만들어 본 사람은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안 만들어 본 사람은 이 똥이 됐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스피커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다. 나는 만들어 봤으니까 내리겠어. 자, 손 들어 봐 진짜. 3분 2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왕 배웠잖아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냥 박스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있는 거 근데 다 만들어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처음에는 박스 사오고 유니만 있잖아요. 이렇게 좀 1인치 6.5인치 아니면 5.2인치니까 이런 걸 해가지고 아니면 이걸 모든 거 다 그대로 써.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만 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소리가 확확 바뀌는 거 느껴요. 그리고 너무 비싼 콘덴서 보일 쓰지 말고 중국산 아니면 한국산 이렇게 저렴한 것도 많거든요. 그런 거 사가지고 아니면 전액 콘덴서라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면 오늘 배운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머리가 아니고 좀 가슴으로 좀 느껴지고. 내가 이번 교육을 위해서 내가 이걸 만들어 봤다니까. 뭐 옛날에도 몇 번 만들어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왕 하는 김에 한번 그래서 아크릴로 해가지고 안에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교육적인 효과가 좀 있지 않나요? 아니 보이니까. 내 음향은 녹음실에 음향 엔지니어가 있어요. 내가 그 기술 작업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걔는 맨날 스피커로 듣잖아요. 그런데 스피커 안에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봤어요. 진짜 그러더라니까. 스피커 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스피커 내부를. 나는 그 신처럼 그걸 듣고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믹싱 콘솔을 듣고 사람을 볼 필요는 별로 없겠죠, 그렇죠? 근데 적어도 스피커가 왜곡이 제법 많은 거잖아. 이게 사방향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는 건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지만 나는 그 좀 다시는 놀라웠어. 스피커가 안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더라. 그래서 이게 LR 필터인데 위상응답도 나쁘지 않죠, 그렇죠? 위상응답 원가가 훅 바뀔 때가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스피커 얘기할 때 그렇죠?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 이렇게 훅 늦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룹 딜레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무드하게 이렇게 나오는 건 괜찮은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건 괜찮은 거라고. 사람은 차이에 대해서 이게 크게 느끼는 거든 차이. 어느 특정한 게 뭐 확 나온다든지 하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링크리 릴리 필터가 괜찮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2차가 되기 때문에 좀 결기가 좀 급해졌잖아요. 12dB로 그렇죠? 그러게 되니까 아까 좀 스피커 위치 이렇게 도달 시간이 약간 달라지더라도 편차도 아까 좀 줄어들어요. 물론 그거는 3차, 4차로 갈수록 점점 더 좋아져요. 겹치는 점점 줄어드니까. 그렇죠? 제일 좋은 것들은 뭐냐? 액티브 음력이 뭐 56dB 폭탄을 확 잘라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훨씬 줄어드는 거죠. 서로 겹칠 게 없잖아. 중요한 거는 두 개가 같은 음이 두 군데서 같은 주파수가 같이 도달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향성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니는 3km 상관없는데 난 3km 된다고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서로 너무 급하면 그러니까 이제 3A든 2A든 뭐랄까 그게 자연스럽게 합쳐지는 형태가 아니고 너무 급격하면 음질의 어떤 차이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너무 급하면 차이는 있죠. 왜냐하면 이 필터라는 개념이 우리가 패시브 필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요거 안 해봤다 4차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게 많이 높아지면 있잖아요. 그 깁스 현상이라는 게 생기게 돼 있어요. 요런 필터는 세상에 못 만들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고 하면 사각 필터 같은 걸 만들 수가 없다고. 자기는 우리가 배웠잖아, 그치? 이게 이렇게 되는 걸 만들 수가 없다고 갖다가 이게 하면 원래 튀게 돼서 이러시거든요. 요렇게 튀고 이렇게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너무 급하게 가보면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급한 건 사실 좋은 건 아니야. 하지만 이게 그 소신호 레벨에서 다룬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유도가 더 많다라는 거죠. 이거보다 너무 극한적으로 가면 안 돼. 적어도 24 이상은 줄 수 있는 거지. 그 소신호 레벨에서 필터 설계 해봤어, 자니? 몇 차 정도? 몇 차 단다? 그죠? 몇 차 정도까지 이렇게? 저는 그 컷오프를 컷오프 이런 거 해줄 때는 얼마 정도까지? 그 소신호 레벨에서 다? 10차 10차 정도. 그러면 몇 dB per 옥타브야? 60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해봤자 24잖아, 여기서는.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그쵸? 이상은 일반적으로 안 쓰니까. 액티브는 조금 더 자유도가 있잖아요. 너무 많이 가면 안 좋은 거예요. 아까 뭐 60 dB per 옥타브라고 하면 진짜 겹치는 게 적겠죠, 그쵸? 안 해봤자 1kg 정도 이렇게 겹치 대응가 있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영향이 많이 없다고 봐야 돼요. 내가 또 특히 지향성을 재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잖아요. 특히 뭐 SR에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차수를 굉장히 샷박해가지고 지향성이 일단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여기가 뭐 굉장히 더러운 이 환경인 거야. 괜히 퍼져가지고는 잔향이 너무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 똥이 된장인지 알 수 없는 잔향시간이 너무 길다고 하면 지향성 샷박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지향성이라는 부분을 더 컨트롤 잘하기 위해서 서브오프도 그것 때문에 지향성 서브오프를 쓰는 거잖아. 그치? 서브오프도 하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음질이 뭐 좋냐? 그건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냥 무제한으로 나가는 거 하고 뭐 지향성으로 따가지고 서브오프 음질에 간다고 하면 뭐가 좋을지는 사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 너무 나빠지는 게 너무 이게 내가 그 룸 환경이 너무 나쁠 때는 지향성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민원이 들어와 옆집에서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게 최선인 거지. 그거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 서브오프도 지향성 서브오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 링크 위젠데요. 링크 위젠데 같은 경우는 아까 74 마이크로세컨드 같은 게 아까 1인치 있잖아요. 한 2.cm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뭐 어쨌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생기죠. 그리고 이게 이제 5cm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이 나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생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기지만 그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링크 위즈 같은 경우는 평탄한 크기 응답. 그리고 오프셋에 대해서 저거 민감성. 조금 오프셋 있잖아요. 스피커가 좀 앞으로 뒤로 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2차니까 그런 거고 또 대응의 드라이브 공명을 줄일 수 있는 거죠. 2차니까 급하게 깎아냈으니까. 그래서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돼. 그래서 내가 2차 필터를 대부분 2차 필터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링크 릴리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낭패 보는 경우는 좀 적더라. 내 개인적인. 이건 이제 정기적인만 따지는 거야. 유닛 특성이 어떤 하는 것도 아직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2차 베셀 필터요. 이거는 합치된 정답이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전원 통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원 통과가 아니야. 이거 뭐 물론 솟아 있죠.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 약간 벌리게 된다 그랬죠,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2차기 때문에 뭐 길기는 12dB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룹 딜레이 특성도 뭐 나쁘지 않죠. 이게 이제 또 뭐 74니까 한 2cm 차이 났을 때 요만큼 이렇게 차이 나는 것도 보여주고요.
이게 5cm 정도 차이 나면 이렇게 차이 나는 거죠. 아까 그건 비슷하죠. 그래서 1.1배만큼 변화시켜주면 합이 이렇게 좀 평탄해지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1100 올라가고 900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벌려주면 이게 아까 튀었던 게 거의 평탄하게 간다. 평탄하게 가죠. 이런 거 저기에 장점이 있을까요? 그러면 없어요. 2차 링크벨보다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있으니까 보여주는 거야 그냥. 아무 쓸데기 없는 쓸데기 없는 거. 아까 이야기했잖아. 버터홀스하고 링크유지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 크게. 그런데 아까 내가 시장 가서 부품을 잘못 사버리면 나는 링크유지로 설계했는데 나중에 보면 버터홀스로 갈 수도 있고 베셀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채비셰프 이거는 뿅 솟는 거 이렇게 6dB가 커지는 거 위로. 얘 Q가 높아서 그런 게 이렇게 슉 쏟았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딨나 보면 뭐 아주 특별한 경우만 쓰는 거예요. 뭐 스피커가 너무 이렇게 오버댐핑이 돼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경우. 스피커 자체가 너무 오버댐핑 돼 있으니까 너무 빨리 꺼버지는 거지. 그냥 약간 쑤었다가 이렇게 가지는 거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또 저음부터 시키는 개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위상도 개판이죠. 부분 쏟잖아요. 이게 안 좋은 거라고. 뭔가 소선이 안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그 액티브 설계할 때 있잖아요. 액티브 설계해 줄 때는 물론 이게 DSP 개념으로 쓴다고 하면 매그니튜드를 갖다가 내가 막 조절하더라도 페이드를 갖다가 이제 페이드 따로 매그니튜드 따로가 제어가 되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뭐 설계를 해버리면 아까 너무 급하게 하게 되면 페이드가 나빠지는 걸 하거든요. 자기는 페이드 그 할 때 아까 뭐 60dB 뽑다 이런 거 할 때는 페이드는 뭐 이렇게 그 선형으로 해놓고 나서 설계를 하는 거죠. FR을 뭐할 때 IR로 설계할 때는 할 수가 없죠. 그 코드로 좀 미러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코드로 좀 미러 필터라고 해가지고 하면 IR 필터인데도 선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난 안 해봐서 몰라. 투수던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코드로 좀 미러를 안 쓰니까 QMF라고 그래가지고 IR 필터인데도 위상 따로 크기 따로 제어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벌려주는 거잖아요. 벌려주면 좀 아까보다 낫죠? 그래도 이게 왜 이런 걸 쓰지? 이렇게 3차로 온 거예요. 3차. 3차는 이제 그 BW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버터홀스가 그렇죠? 그렇죠? 마이너스 90도 이상차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력 통과 필터. 이거는 많이 쓰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탄해지는 거죠. 적어도 올 때 쓰는데 그래서 참 쓴다라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3차니까 아무래도 겹치는 유형이 되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트위터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미드레인지가 갖고 있는 자체 공인 주파수를 이제 제어가 되겠죠. 확 꺾어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위상 특성은 좀 많이 꺾다 보니까 이제 위상 특성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많이 꺾어주면 안 좋은 거예요. 좀 나빠지는 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재밌는 거는 반대로 해주면 위상 특성이 전극으로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되니까 여기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3차 같은 경우는 반대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반대로 연결하다 보니까 크게 특성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90도 차이 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3차니까 빨리 꺾이니까 이게 아까 2cm 차이가 나더라도 이제 훨씬 적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적어집니다. 이게 이제 5cm 차이 나도 적어지는 거예요. 아까는 넓게 했었는데 좁게 했는데 좁게. 아까는 뭐 1차 같은 경우는 이만큼 갔을 거예요. 2차는 이만큼 가고 3차는 이만큼 가고 4차 가면 더 좁은 대결이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크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크게 생긴 녀석을 이게 솟아버렸네? 지금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게 5cm, 137 마이크로센트니까 5cm 차이가 생긴 거예요. 얘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솟아버렸죠,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면 값을 좀 벌려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C 값하고 L 값을 약간 조절해주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고 하면 다시 좋아졌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얘가 이제 값을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아까 1000이 아니고 1200, 833을 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원일 때 이렇게 보여지 이렇게 주면 좀 좋아요.
어쩔 수 없을 때 저렇게 해서라도 근데 이게 이제 조 다플리터라고 그 MTM 만든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가상 동축 만들 때 처음에 이걸 많이 써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를 많이 얻는데 지금은 이것도 안 쓰고 뭐를 쓰냐고 하면 그냥 4차로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동축형이잖아요. 이게 가상 동축이죠. 그럼 이게 무조건 이렇게 생깁니다. 만약 이게 없었다고 하면 위로 전화가 되겠죠. 이렇게 있다고 하면 밑으로 전화가겠죠. 다 같이 나오니까 스톱 날라간다. 원래 2개만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다 나빴는데 3개를 바꾸다 보니까 그냥 정면 날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틀어지면 이 2개가 멀리 들어서 똑같은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컴퓨터랑 걸려가지고 엉망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에서 절대 이런 거 들으면 안 되고 녹음실에서 내가 딱 이거 정면에 있는 그 사람한테 그러면 위상을 어디로 날아가는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이게 좋은 점이에요. 어쩌다 안 날아가기 때문에 안 날아가는 건 아니죠. 적게 날아가는 거죠.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녹음 엔지니어들이 이거 많이 쓰고 극장 THX 같은 경우 이런 개념으로 많이 써요. 저게 왜 나왔지 있잖아요. 딱 보면 위아래 대칭으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게 3웨이도 있어요. 우퍼를 가려고 왜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것도 어쨌든 정면에서 좀 달라요. 그리고 이 옆에서 좀 괜찮아요. 옆에서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는 괜찮은데 나쁜 거는 요 밑으로만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나빠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 OS10은 OX 오버라는 그래서 지금은 4차 링크미지 릴레 LR 필터가 더 많이 쓰인다. 어쨌든 4차는 그 자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도 정면으로 날아가죠. 그렇죠? 그렇죠? 4차는 그 자체도 정면으로 날아가는데 3차는 뭐냐 그러면 원래는 정면으로 안 날아가도 무조건 15도 틀어졌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까 위아래로 2개가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가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4차는 원래도 정면으로 날아가는데 얘를 대칭하니까 더 정면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4차를 더 많이 쓴다고 되어 있어요. 4차 버터월스. 근데 짝수차는 버터월스 들어가면 무조건 3D 튄다고 그랬죠.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또 튄다고. 4차기 때문에 이 2개는 항상 360도의 위상차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급해지니까 이게 이제 위상 특성이 좀 안 좋죠. 3진 피크가 생기고요. 이게 겹치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2.5cm 떨어지다 보니까 어노말리가 좀 적죠. 이거는 이제 2cm가 되더라도 요 부분밖에 없잖아요. 아니 5cm가 되더라도 거의 2인치 정도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높은 차수가 돼버리면 이게 스피커가 좀 트위터 호프가 좀 뒤로 있더라도 있잖아요. 이게 코인시던스라고 그러죠. 그게 안 맞더라도 그냥 좀 덜 민감하더라고요. 그런데 1차 필터를 한다 그러면 조금만 이게 틀어지고 이 틀린다면 내가 바라보는 각도만 약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스피커가 여기 있다고 하면 요각이 좀 더 시간이 같을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쓴다고 하면 이거 먼저 오고 뒤에 오겠죠. 이렇게만 돼도 조금만 달라. 그러면 이게 보면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차이가 3cm 나잖아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엉망으로 가는 거죠. 여기 있으면 그렇죠. 요만큼 차이가 날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만큼 차이 나잖아요. 여기 있으면 이제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먼저 오고 뒤에 오잖아요. 그럼 3cm 차이 날 거잖아요. 3cm 얘기가 조금만 가서 3cm 차이 나요. 근데 대가리가 있으면 이게 이쪽이 다르게 들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 가까이서 들으면 그 차이가 더 커지겠죠. 그렇죠? 이 모니터 스피커는 그래 1차 있는 거 쓰면 안 된다고. 녹음하다가 아이고 목이 아프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4차 이야기를 했고요. 4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4차 벨세드도 있죠. 이건 안 맞죠, 그렇죠? 이런 거는 별로 이게 거론할 거리도 못 되는데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이런 것도 있더라. 이거 쓰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변경시켜줘가지고 강제로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왜 해? 그냥 4차 에러를 쓰지. 거의 비슷해지지만 다른 게 더 나빠지는 거예요. 또 비대칭 네트워크도 있어요.
이거는 그 생긴 것 자체가 저주파 고주파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나중에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크로스 네트워크가 구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유닛 자체가 비대칭적으로 특성이 모노프가 돼 있으면 어쨌든 비대칭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정기적으로 비대칭적으로 나온 거예요. 르장들을 하고 뭐 가우시안 이런 거 있잖아요. 위상이 있잖아요. 서로 안 맞는 거예요. 트위터하고 우퍼 쪽에서 위상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생기는 식이에요. 이상한 거. 이런 것들은 눈버리니까 아예 안 보겠어요. 가우시안도 있어요. 더 이상해요. 무슨 똑소리 오는 것처럼 뭐 이상하게 생겼죠. 위상 특성이 오래 있지도 않고. 살짝 선형미상 그러니까 되게 좋은가 보이는데 뭐야. 이름으로 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나 그 유용성이 의심스럽다 막 이런 말이죠. 그런 거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투웨이 네트워크 이제 설계 공식에 대해서 봅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이론적으로 이게 1차 필터 그렇죠? 하나씩 달려 있죠. 이제 왜 트위터에서는 왜 콘덴서가 달려 있고 이런 이제 아실 거예요, 그렇죠? 2차예요. 이 두 개 달린다 그랬죠. 3차는 3개 달리고 4차는 4개 달리고 그렇죠.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기울기만 바꿔주는 거죠. 크로스오버 네트워크에 절대 이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빽빽하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뭐하는데 몇십 개가 들어가 있다고. 지금 이것만 해도 8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4차 같으면 뭐 이렇게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지만 이게 2차다 그러면 2차 링크 위즈가 있고 베셀이 있고 뭐 버터스 있는데 이 값만 다른 거예요. 값만. 나오는 값만 다른 거예요. 이거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다 해요. 3웨이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2웨이는 그렇고 3웨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3웨이는 미드가 있고 트위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3웨이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다 있잖아요. 이게 다 밴드패스야. 요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걸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도 다 밴드패스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기능은 똑같아요. 이거는 뭐겠어? 이거는 이거. 이게 하이패스예요, 로패스예요. 이거만 봐. 로패스지.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이패스죠. 이건 지금 밴드패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이패스지. 맞습니다. 맞아요. 하이패스잖아, 하이패스. 트위터 그런 거잖아요. 아씨, 왜 깜짝 놀랐네. 이거 로패스잖아. 이것도 밴드패스라고. 이거는 그치? 네, 맞습니다. 똑같은 거죠. 예. 이거는 다른 게 뭐가 있어? 똑같은 거. 그러니까 그럼 이걸 아까는 1차, 2차, 3차 했을 때 딱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해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거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 가지고 하는데 내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줄 사이의 간격을 막 이 줄 사이의 간격을 이 줄 사이의 간격이 제일 핵심적인 것들은 이게 로, 미드, 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요 사이 간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만큼 정도 뜯어야 되나? 형편 봤어요. 이 스피커 겹파인데 그거 따라가야죠. 스피커를 고를 때는 저걸 생각을 하고 스피커를 사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볼 때는 3옥타브 정도로 할 건지 3.3옥타브 정도 할 건지 10배 정도 차이 나면 그럼 303kg 10배 차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3옥타브는 넘는 거잖아요. 3옥타브는 8배죠. 1, 2, 4, 8 이렇게 가니까, 그렇지? 그러면 3.3옥타브가 10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303kg를 갈래 아니면 505kg를 갈래 그렇게 한 3옥타브는 넘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좁아진 건 있잖아요. 그렇지 않죠. 소리도 더럽죠. 룰은 적어도 3옥타브는 넘어서야 한다. 그 10배
10배 300, 3000 얼마나 외우기 쉬워. 아니 200, 2000 300, 3000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다. 3옥타브도 넘었어야 된다. 그러면 간섭 현상이 발생된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확 못 떨어뜨리잖아요. 이렇게. 이제 아까 기울게 해봤자 6 아니면 12, 18 이렇게 하는 거 되잖아요. 18, 6 같은데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가까이 했으면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쭉 내려오면 쭉 내려오면. 나는 충분히 보면 뭐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하지만 1차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다 겹친다는 거죠. 간섭이 생깁니다. 너무 천천히 떨어지죠. 그래서 딱 복잡하죠 이제. 이거는 아까 이걸 알았는데 트위터나 이제 1차 되었죠. 트위터나 뭐 이게 콘덴서나 코일하나 콘덴서 코일 징을 붙으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밴드 패스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2차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2차는 했었죠. 3차, 4차 3웨이가 되면 5만원, 10만원, 15만원 이걸로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이 3웨이가 되면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런 각들이 바뀌잖아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특히 미드레인지 대응해서. 그래서 잘 써줘야 돼. 아까 직병렬로 막 이런 거 해야 돼 이제. 그래서 올패스 그 네트워크 있잖아요. 크로스오버 설계하려면 아까 한 10배 정도나 8배. 이거 3옥타브 8배라고 그랬죠? 3.4옥타브구나. 10배 정도. 이 정도 돼야 있잖아요. 그래서 303K, 505K 이 정도. 아니면 이제 이건 아까 10배지만 8배 정도 된다고 하면 뭐 3kg하고 375. 그 다음에 5kg하고 625 이 정도. 조금 줄죠, 그쵸? 간격이. 그 다음에 6kg하고 750 이 정도. 이게 이제 8배 차이 나는 거죠. 그리고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300Hz부터 밑으로 내려가면 있잖아요. 나중에 인덕터를 엄청 큰 거 달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덕터를 갖다가 많이 감아주면 많이 감아줘야 되겠잖아요. 인덕턴스 값이 큰 거 붙여야 되는 거니까. 많이 감아주면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이게 DCR이 크죠. DCR이 크지만 삽입 소수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300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면 안 좋아. 그러면 뭐 서브오퍼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액티브를 하는 거죠. 액티브로. 아시겠죠? 내가 서브오퍼 대역을 코일로 감아가지고 서브오퍼 대역 만들어 보겠다. 그건 참 나중에 이만큼 감아줘야 될 거예요. 이만큼.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공식의 적용, 다음의 조건이 만족한다는 가정하에서 크로스오버 보통 설계를 하는데 설계 프로그램에서는 크기는 무조건 평탄하다. 그런 스피커가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위상이 빵이다. 말도 안 돼. 이런 뭐 둘 다 동일 평균에서 방치된다. 뭐 코엑셀일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한번 보여주고 점심 먹으러 갑시다.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야. 이건 뭐 데모 버전인데 저장은 안 돼요. 여기 보면 이런 거 보면 이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설계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거 이게. 트위터는 8옴이고요. 후보도 8옴이고요. 크로스오버 네트워크가 1000Hz네. 네, 1000에 3000 정도 해보겠습니다. 무슨 정도? 이게 나오나? 3000? 이렇게 해주면 값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설계해 보십시오. 맞게 나오나? 하나도 안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뭐 이거는 이렇게 갔겠죠. 이렇게 그렇지? 나중에 실제로 긁으면 이렇게 하다 막 이런 특성들이 나와. 실제로 내보면 왜? 이 두 개가 동축에 있지도 않고 떨어져 있죠? 그쵸? 이 주파수 특성들이 엉망이잖아. 그리고 스피커가 4옴이냐고 이게 4옴인데 어디서 이게 쫙 줄링인데 임피던스가.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다 설계를 해요. 이렇게. 그럼 내가 뭐 2차 볼까? 2차 볼트 홀스? 오케이. 8옴 3000. 안 계산해주는구나. 이게 데모 버전이라서. 1000일 때는 나오나 그러면 1000? 야, 이거만
1층은 1차만 해놨네 이것들이.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값을 내라고 이거 없을 때는 이거라도 해야지.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저게 이제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설계하는지 보여줄게요. 지금은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고 하면 일단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고 하면 뭐야? 4옴짜리인데 몇 개? 두 개 쓰는 거예요. 자, 뭘 하냐고 하면 그 여기서 있잖아요. 영도에서 잰 우퍼 특성하고 트위터 특성 있잖아요. 로딩을 하는 거예요. 크기하고 위상 특성입니다. 그럼 내가 이 스피커가 이상적이지 않다는 의미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위상까지 받는다는 말은 딜레이까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좀 늦게 있다, 늦게 안 온다는 것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SPL 데이터를 있잖아요. 뭐 이제 첫 번째는 우퍼부터 가는 거, 우퍼부터 오늘 수프 가져오는 거. 그러면 크기하고 위상 특성이 다 들어오죠. 그렇죠? 크기 위상 특성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도 있잖아. 임피던스도 출렁출렁하잖아.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 임피던스 좋아. 임피던스도 나 재놓은 게 있는 거야. 이거는 뭐 10만원짜리 가지고 전면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임피던스도 크게 위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게 이 크기하고 위상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현재 박스에서 지금 다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박스 안에 이 특성이 다 들어가 있죠. 이 페퍼 스펙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박스까지 다 만들고 이건 어떻게 하냐거든요. 이 크로스오버를 하고 있잖아요. 이 포트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트위터선, 루프선 다 빼내는 거 이렇게. 또 여기서 장난치는 거 있죠. 여기서 합병돼야 되겠죠. 이게 포트가 있으면 좀 밀폐형이다 보면 골치 아파 이게. 선 어디로 빼낼 거야? 구멍이 약간 뚫어가지고 이렇게 빼내나? 그럼 나중에 땡빵 붙이면 되겠지. 어쨌든 포트가 있으면 선을 빼내기 좋은 거예요. 선 빼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트위터 위치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 트위터 재고 임피던스 재고 이 파템 이 상태에서 이 상태가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럼 이제 우플 하나 됐죠. 그럼 이 감도가 이제 얼마 주면 감도를 그렇죠? 감도는 여기서 저렇게 해가지고 감도를 여기다 맞춰야 되죠. 여기다 그렇죠? 여기다 맞춰야 될 거예요. 원래 이게 있잖아요. 유닛을 살 때 있잖아요. 유닛을 살 때 원피플이 좀 이렇게 안 됐다 그래.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됐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게 베이스 그 템플 스택 때문에 이게 이렇게 안 올라가게 이렇게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현실인 거지. 이게 스피커 헤드에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퍼 유닛도 있지만 유닛하고 이게 이 박스가 갖고 있는 헤드 그러니까 엣지에서 나오는 반사된 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이게. 그래서 이게 뿅 소동 이런 것들도 있다고. 근데 이게 지금 현실인 거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거 이제 오케이 넘어가면 트위터도 갖고 오세요. 그래 트위터 그렇죠? 섹션 2니까 섹션 2는 트위터겠죠. 트위터도 또 마이크로폰 이런 쟁여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트위터 응답인 거예요. 트위터에 대한 위상 응답이죠. 이 위상 응답이 위치를 아는 거예요. 얘가 핫뱅이 되는 거죠. 이때 마이크로폰을 옮겨버리면 안 되겠죠. 이제 그 자리에 놔놓고 옮겨버리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지. 그 위상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도 트위터 임피던스도 이렇게 갖고 오는 그쵸? 그럼 트위터 임피던스 다 갖고 오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가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타겟으로 뭘 할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야. 타겟이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아니 일단 2kg로 하는 거야. 타겟을 내가 이게 타겟 에이드 네트워크 있잖아요. 네트워크에 타겟을 뭘 할 거냐는 거. 내가 그러면 링크 위치 릴리를 해가지고 2차를 할래. 그렇죠? 그런데 현재가 이 타겟에 이런데 이 병원 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번 지금 사실 이렇게 하면 이게 잘 맞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음을 가가지고 여기서 요 구간 내에서 요 구간 내에서 이제 옵티마이즈 시켜봐봐. 쉐입이 더 중요해. 옵티마이즈. 좀 많이 비슷해졌죠? 완벽하지 않은데 그건 많이 비슷해졌죠? 그렇죠? 그럼 요 값들이 달라지죠? 이 값이 그렇죠? 이거 계산치를 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계산치를 해야 돼요. 이 값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트위터로 갔어. 아까 우퍼의 감도가 얼마나 그랬어요? 아까 이 선인 거죠. 89 여기 있는데 트위터는 감도가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려야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시켜야 된다. 3dB 가지고도 안 되겠죠. 한 5대 10에?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중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버터홀스 2차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세부적인 또 오해를 설명해 줄게요. 손대에 될 게 더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옵티마이징 해줄 때 뭐 한 여기서까지 옵티마이징 해줘. 요 대입에서 쉐입이 더 중요해. 오케이? 자, 안 맞죠? 약간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아. 약간 더 오시 해주고 좀 더 높아졌다, 그렇죠? 자세한 건 오해합시다, 오해. 지금 밥 먹을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끝났어요. 그럼 특성이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이렇게 나와버렸는데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부터 내가 타겟컵을 어떻게 했냐면 타겟컵은 이런 거예요. 플랫한 거 이렇게. 요 감도로 해가지고 그렇죠. 트위터로 놓고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이제 시스템 옵티마이제이션 요 구간 내에서 요 녹색 커브가 나오도록 네가 한번 이 값을 바꿔봐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스타트. 지금 막 해보는 거예요. 잘 안 되죠? 그러면 내가 특성을 한번 바꿔볼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정확하게 잘 안 맞는 거잖아요. 이 맞추는 과정이 이제 내가 그냥 쑥쑥 넘어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오해 시간에 가보면 이제 그 옵티마이저 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까보다 좀 낫긴 하잖아요. 아니 괜찮았죠 이제. 그렇죠. 극성을 바꿔주니까 더 잘 가죠. 이 정도도 거기에서 보면 이게 한 1, 2dB 이내로 들어올 거예요. 훌륭하게 맞은 그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있잖아요. 요 값들 있잖아요. 요 값들을 내가 잘 바꿔보잖아요. 이것들 다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또 요 콘덴서 요 값을 내가 이렇게 어떻게 바뀌지?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걸리면 내가 지금 이게 1와트를 넣어줬을 때 여기는 몇 와트가 걸리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620 마이크로인데 실제로 이게 이게 아닌가? 이게 내가 나중에 RSM에다 가져왔잖아요. 오이제 보니까 이거 DC 저항값이 0.03이야. 0.04야. 0.4. 0.04. 더 크게 4. 그럼 이게 또 영향이 같이 들어가는 거야. 요거 값이. 아이디어를 한 게 아니고 이건 인덕션스인데 0.3mm 정도도 있는 거야 얘가. 이렇게 나눠주고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요 값 상태에서 실제로 묻으면 이제 저항이 하나 있는 거를 이렇게 0.3짜리 저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요런 값들도 다 해가지고 다시 그리고 뭐 이것도 요것도 이렇게 안 하고 너는 한 0.2 3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옵티마이징 시킬 수도 있는 거죠.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가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래프를 바꾸면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는 가정하에서 이상되지 않는 것 가정하에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어느 게 더 맞을지 있잖아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튜닝을 하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여기에는 이 트위터가 앞에 있는 뒤에 있는지를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이 갖고 임피턴 특성이 이상적이지 않다, 사옴 아니다 이런 거 다 들어가고 이것도 사옴 아니고 다 들어가고 그렇죠? 이거 특성이 평탄하지 않은 거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아까 타겟을 해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오기 위해서 요 값들을 어떻게 해줘야지 다음에. 지금 여기는 지금 어떤 것도 안 해줬어요. 내가 뭐 아까 뭐 CR 그 임피던스 보정기도 안 해주고 그건 배우고 나서는 알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지금 한 건데 여기 한 개는 해줬죠. 이 감도가 높아지니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걸 앰프 쪽으로 붙이는데 스피커 쪽 붙이에 따라 특성이 또 바뀌어요 이게. 이거 저항이 스피커 쪽으로 붙는 경우가 있고요. 앰프 쪽으로 붙일 저항이. 근데 두 개로 붙여놨는데 한 개가 붙으면 되지. 이게 또 다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해 다를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 붙고 이쪽은 두 개 붙었는데 이거는 연패로 쉬네. 그럼 떼버리면 되겠네 이거는 그렇죠? 야 돈 아꼈다. 야 이게 대박.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아 돈 아꼈다. 이거. 여기는 2차인데 1차가 되어버렸죠.
안 그려도 되는 거예요. 왜? 이 녀석이 생기만 것 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내가 이 타겟을 맞춰주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그러면 이쪽하고 그러면 이게 지나가는 회상이 달라지겠네? 그거 줄 수 없는 거지. 전체적인 타겟이 중요한 거니까. 내가 이런 그 타겟 없이 하라고 명령을 줄 수 있다. 아까 여기서 보면 내가 이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타겟을 정해줬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링크 타겟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아까 세이브에 타겟이 있었는데 여기 있었나? 여기 타겟을 안 해주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타겟을 꺼버리면 아니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목표 요거만 하기 위해서 네가 뭐 내가 버터버스가 되든 링크되든 아무 상관없어. 나는 2차만 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말고 립이라는 툴도 이거보다 훨씬 더 어드밴스 된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오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제가 아니고 여기서 여기 전문가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회복을 하면 기본적인 컨셉이 간단한 거지. 이 상태에서 나중에 측정을 해가지고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맹점이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요것밖에 지금 안 먹은 요것밖에. 이게 안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런 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걸 또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렇죠? 이 응답만 박아줘도 된다. 지금 이 응답상에서만 필레타가 나오면 여기서는 필레타는 보장이 없잖아. 이거는 오직 딱 연도에서만 나온 게 아까 연도에서 재면 그게 다 했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거 있잖아요. 여기. 이게 연도에서 재는 응답이잖아. 이거. 그걸 어떻게 하지? 할 수 있다. 방법이 있다.